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가을이 시작이 됐네요. 제가 좀 가을 남자처럼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40평형대의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타워형 구조라서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현관문을 들어서고 우리 집으로 들어섰을 때 공용부가 바로 보이거나 이런 구조일 텐데 방문이 먼저 보이는 구조였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부부는 원래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쵸? 아내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온화한 느낌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반면, 이 남편분께서는 시크하고 모던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두 개의 교차점을 굉장히 잘 믹스앤매치를 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현관으로 가서 어떤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 우리 가족다운 이야기와 좋은 기능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이전에 어땠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발꿈치에 팬트리가 있다 보니까 현관이 40평 중반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너무 현관이 작죠. 가족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뭐가 우선이냐를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이 팬트리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뒤집 공간을 좀 굉장히 넓게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신발장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만들어서 수납이 충분하게 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거를 가구로 다 채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안식처에 들어왔다라는 인트로가 있으면 되게 좋다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한 뎁스를 이렇게 우리가 밀어 넣어서 조명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우리 집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톤앤매너와 컨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 타일을 베리에이션을 맞춘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디한 느낌이 흐르도록 이런 타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지금 현관의 느낌이 집 전체에 좀 어울러져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문은 슬라이딩 형태의 자동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리가 굉장히 특이하죠. 유니크하다 그러죠. 우리 고객님께서 강남역 1번 출구에 영림 홈앤리빙이라고 하는 쇼룸 있는 거 다 아시죠? 거기 이제 9층에 무하의 또 멋있는 쇼룸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가셨다가 중문 파트에서 이 오로라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중문을 보시고 너무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적용한 아이템입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창 홀로그램 되어 있는 이 필름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상업 공간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었죠. 3M사의 다이크로익이라고 하는 필름입니다. 근데 실내에서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조도라든지 이런 각도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료를 어떻게 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차라리 이거를 하나의 오브제, 작품 같은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재료의 장점은 불이 켜있고 꺼져 있고와, 그리고 내가 쳐다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림에서 아마 개발해 놓은 오로라라고 하는 필름의 이름은 쿨톤이 있고 웜톤이 있는데 웜톤이에요. 그래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붉은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불이 켜지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약간 또 푸른기가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집에 있는 따뜻한 톤앤매너와 잘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쪽에도 저희가 좀 해석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놨는데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인트로에 이 집이 타워형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워형 구조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타워형인 게 있고 판상형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직사각 형태로 가로로 긴 게 반대로 이렇게 밀어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세대를 아우르는 코어라고 부르는 계단실 엘리베이터 피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두 세대, 그리고 코어를 공유하고 측면으로 이렇게 세대들이 붙어 있어요. 바지 모양으로 생겨서 바지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V자로 구현된 거를 V형 타워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타워형 구조다 보니까 집의 평면들이 환상형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도 타워형이다 보니 들어왔을 때 주방이 있고 그 건너에 연결돼서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방문이 떡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의 메인 공간이 공용부로 걸어 들어오는데 공용부가 읽히지 않고 방문이 먼저 보인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이 디자인을 적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여기 멋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죠. 기존의 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여기에 서 있었는데요. 만약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튀어나왔으면 공간이 더 좁아졌겠죠. 왜냐하면 주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통로가 여기에 교차로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쪽 벽은 철거를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해서 한 뎁스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집으로 진입을 할 때 한 방이 개방이 되지 않고 벽을 보지 않고 광경을 쳐다보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다른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집이 뭔가 시원하게 읽히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복잡한 집들은 차라리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시퀀스를 여러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 집은 40평 중형대의 아파트인데도 공간들이 어긋나 있다 보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상쇄하고자 디자인적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 아내분의 어떤 로망 같은 것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우리 아내분이 되게 산세가 좋은 시골에서 자라셨대요. 그래서 이런 녹지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조화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을 했어요. 조화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스타일링 파트나 디자이너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보시면 1년 내내 있으면 너무 프로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이 이렇게 살짝 붉게 낙엽이 살짝 드는 단계의 나무예요. 이 집 전체에 흐르는 이런 따뜻한 느낌과 이런 우디한 느낌과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영상을 아예 저희가 없애버려서 보실 수는 없는데 예전에 제가 되게 자그마한 그 카페 디자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리얼 조경을 저희가 입구에 만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강석 깨뜨려오는 이런 돌멩이들 그리고 앞에도 대리석도 이렇게 다 같이 토네맨으로 맞춰서 묻어놨죠. 그리고 이 브론즈 경과 그리고 여기 있는 필름 이런 것들이 색조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뚱맞게 들어가면 되게 조화스럽게 보이니까 이런 톤앤 매너와 이런 섬세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남편분께서 쬐끄만 전구를 달아서 크리스마스 때 트리로 쓰겠다 하시는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구석에 예쁘게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방으로 가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솔루션을 찾아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방입니다. 아 좋네요. 이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싱크대 정도까지 쬐끄만 보조 아일랜드라는 볼 수 없고 작업대가 있었고요. 후면부에 개수대와 그리고 이 쿡 공간이 다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리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항상 그 집안에 누군가 한 명은 등을 지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가족분들은 요리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관계의 가족이어서 좀 소통하시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를 저희가 키워드로 삼고 이걸 대면형으로 바꿨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아일랜드가 앞에 생기고 후면부에 쿡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동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의 개수대와 쿡탑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슬라이딩 도어로 달아가지고 보조 주방 형태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공간도 훨씬 더 정리가 되고 또 문 열었을 때 보조 주방이 있고 또 세탁실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어마어마한 아일랜드에서 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무언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수납도 배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상하부장을 좀 만들어 드리고 큰 아일랜드에 또 앞뒤로 다 수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풀기 어려웠던 거실로 가서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용도라고 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져서 아름답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실로 가서 제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거실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소파가 없습니다. 무아 영상 중에 소파 없는 거실, 뭐 TV 없는 거실 이런 걸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소파가 없는 대신에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 들어와요. 얼마나 큰 테이블이 들어오느냐, 길이가 2800에 900 정도 되는 테이블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제작을 좀 했고요. 지금 아일랜드 상판에는 같은 재료를 써서 컬러를 좀 맞춰놨어요. 여러분 2800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제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에 있는 큰 원목 테이블 있죠. 걔가 2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6인용이에요. 실제로 6명이 앉으면 충분합니다. 2100보다 700이나 더 붙어있는 정말 8인용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느냐, 가족들께서 이런 손님 초대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8명 이상씩 모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식탁을 놓고 의자를 좀 주워오면은 4명, 1명 해도 와,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정말 초대형 식탁입니다. 분명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나도 우리 집에 침대만한 테이블을 놓고 싶다, 식탁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큰 오브제들이 있죠. 왜냐면 다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의 박스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얘가 대부분의 아파트에 굉장히 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2100 정도는 보통 세워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돌아는 가는데 2400 이상 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잘 고려하셔야 돼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큰 가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두 번째는 계단, 세 번째는 스카이차나 이런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고소차를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죠. 저희도 지금 이 테이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반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200 이상 정도 되는 테이블을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꼭 엘리베이터 사진과 주소지를 들고 가셔서 그 가구 판매점에서 상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집이 몇 층이고 요 정도 연식이고 요런 엘리베이터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반입이 가능하냐. 아파트 구조 중에 아예 1층에 그런 사다리차가 접근이 안 되는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고려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공간이 아니라 리빙 공간입니다. 소파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간이 꽤 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TV를 꼭 있으시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TV를 보시면 여러분, 예전 제가 TV 높이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걔보다 지금 굉장히 높게 달려 있어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소파에 앉았을 때 우리 사람의 평균 눈높이가 1150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1150과 TV의 중간이 맞춰지면 저는 괜찮은 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300 기준에 소파에 앉았을 때 TV의 높이는 시선이 1150이니까 공간 벽의 가운데가 TV 가운데로 맞으면 얼추 맞다. 근데 소파 높이가 350 정도를 평균으로 보니 식탁 의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소파 높이 350보다 10cm가 더 높은 450입니다. 1150 더하기 100 하면 1250 높이가 의자에 앉았을 때 TV를 바라보는 높이예요. 근데 이 집은 1250이라는 가운데 높이보다 한 130에서 150 정도가 더 높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남편분께서 실제로 키가 굉장히 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살고 계시던 집에서도 TV를 굉장히 높게 달고 보셨대요. 습관 같은 거죠. 행위 같은 것들. 한번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높게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치수값을 미리 피팅을 하고 높게 다른 경우입니다. TV 너무 높게 달렸네, 저 왜 저렇지라고 궁금증을 가지실까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타워형이 왜 공간 구조가 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집 앞에 있는 여기 피트와 기둥이 있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 거실이 주방을 정렬하는 이 면과 1300 정도가 더 안으로 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깊게 되어 있었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방과 리빙이라는 공간이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테이블이 중점으로 사용이 되는 이 리빙 공간에 홈바의 기능과 키 큰 장 이런 것들 공간을 좀 만들어서 면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 공간을 주방의 이런 기둥과 천장에 라인 조명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또 천장에 좀 우리 재료를 뭘 썼죠? 같은 우드로 필름으로 감싸놨죠. 그럴 때 공간이 이렇게 한 면으로 읽히면서 섹션이 딱 닫혀있는, 그리고 또 파여있는 느낌이 들죠. 이런 형태들이 물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디자인적 장치 같은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능과 이야기, 거기에 걸맞는 구조와 레이아웃,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적 장치나 재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일수록 고민된 디자인적 내용과 설계 과정들이 반영이 되어야 저는 좋은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무화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두시고 줄을 서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거냐? 가지고 계신 어항이 들어올 거예요. 그 어항의 높이가 여기까지 딱 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밥도 주고 위에 약간 뭐 좀 드러내고 돌멩이 바꿔주고 하려면은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있다, 그쵸?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을까? 보세요. 이만큼 탭이 열려있죠. 어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부가 꼭 열려줘야 됩니다. 손이 들어가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어를 여기서 끊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윗공간이 뻥 비어있으니까 굉장히 미학적으로 좀 별로였겠죠. 간단해 보이지만 높이에 맞춰서 내렸고요. 자, 닫아놨을 때는 진짜 예쁜 어항만 물고기가 돌아다니겠죠. 저는 이런 고민과 기획과 구현들이 진짜 좋은 디자인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예지만 저희가 집 전체를 구성을 할 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왼쪽 끝단에 보시면 실제로 저기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수납 공간이 있죠. 근데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당기면은 가구 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폴딩 도어입니다. 여기 접혀서 열리죠. 그럼 우리가 왜 벽 쪽으로 하지 않고 가구 쪽으로 당겼을까? 지금 안쪽에 있는 방화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은 못 바꿔요. 문을 열었더니 가구장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간섭이 생겼다는 얘기죠. 폴딩 도어를 벽 쪽으로 열지 않고 가구 쪽으로 열리는 구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은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분들도 무화 채널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니까 선례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내분은 오로라 중문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설명한 대로 테라조 타일, 여성스럽잖아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감성이세요. 근데 우리 남편분은 시크한 느낌과 남성적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두 분의 취향의 접점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디자이너분들이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조경에 들어갔었던 집안에서 비정형 오브제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일랜드 보시면은 하부의 재료 자체가 톤이 좀 낮아요. 차갑고 도시적인 이런 깨끗한 베이지한 느낌과 따뜻한 우드한 느낌의 톤이 낮은 약간 시크한 느낌의 이런 아일랜드, 그리고 여기 조경, 이런 것들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나 취향적으로 허들이 높은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저희가 접근했는지 디자이너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안방에 또 재밌는 게 좀 적용됐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으로 쓰였던 그런 닫혀있는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싹 철거를 하고요. 이 절반은 안방에 편입된 공간, 그리고 또 절반은 화장실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디테일 자체를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었죠. 그리고 화장대 같은 경우도 대리석을 써서 우리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좀 키치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런데 이제 남편분과 아내분의 취향들이 섞여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거 없으세요? 안방에 보통 들어오시면은 지금 저희가 침대 배치를 지금 벽 쪽으로 했었는데 얘는 구조 기둥이거든요. 저희가 이 배치를 왜 가져가게 됐냐, 안방에 딸려있는 발코니가 꽤 괜찮아요. 뷰가 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전 살고 계신 집에서도 그 조그만 발코니에서 술도 한잔 하시고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부부만을 위한 시크릿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동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침대를 배치하고 나니까 붙박이장이 없어졌죠. 아까 조경에 있었던 그 뒷방이 전체가 붙박이장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을 저기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안방이 좀 넓어진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간이 꽤 넓은데요. 이런 공간들은 예쁜 콘솔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채우면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공간이 좀 더 커진 개념이거든요. 뭘 주의하고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도시적이고 시크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디테일이나 마감들이, 야, 이거 완전 미쳤네 완전히 이거. 점점 집착하고 있어 우리 팀원들이. 그래서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원래 화장실 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화장실이 40평 중형대에 있는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너무 작습니다. 아이와 좀 큰 욕조에서 목욕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화장실을 좀 크게 하시는 방법이 없냐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화장실을 물리적으로 키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습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습공간이라 그러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물이 튀긴 튀지만 본격적으로 바닥에 물을 흘려내리지 않는 이런 공간들을 건식 공간이라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물리적으로 들일 수 있는 공간 절반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키워놨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랫집에서는 그냥 안방이 한 부분일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적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장실 자체를 확장한 듯하게 같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건식 세면대처럼 쓰는 공간들은 실제로 물이 그렇게 많이 튀지가 않겠죠. 여기가 본격적으로 씻는 공간이니까 트렌치도 여기에 제대로 있고, 그랬을 때 이거는 확장을 하더라도 누수가 생길 일도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건식 세면대라서 큰 이슈가 없을 거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무작정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과 옆방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정말 기초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여기도 기총사를 잘 했지만 해봤자 물 몇 방울 튀는 게 다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과하게 했잖아요. 이런 건 잘 참고하셔가지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스터디에서 적용했는데요. 저거는 제가 좀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저랑 같이 한번 공용부 화장실로 가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거실 공용부 화장실인데요. 천장에 보시면은 레인 샤워가 되어 있는데 천장이 매립되어 있어요. 직각으로 끊어진 공간 안에 천장에서 물을 쫙 뿌려주니까 정말 비를 맞는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을 쓰고 나면은 가만히 있다가 물을 분명히 잠궜는데 자기 혼자 물이 갑자기 주르륵 떨어진다거나 이런 행기가 생겨요. 그 이유가 이제 배관 자체가 쭉 물이 차 있어서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물을 잠궜을 때도 이 배관 자체에는 물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통기나 수압 때문에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물이 한 바가지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1800원짜리 썼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샤워하는 공간이니까 물 좀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놀라실까봐 제가 이런 걸 적용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먼저 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가족을 닮은 되게 좋은 집인 것 같아서 되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제가 여러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뭐 강의도 좀 하고 대기업들의 이제 강의도 외부 강의도 다니고 하니까 좀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우리 고객님들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을 쏟아 부으시는 프로젝트고 일생에 뭐 많으면 3번, 작으면 2번 정도에서 끝나는 집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수많은 이미지들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제네시스 몸통에다가 갑자기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고 문짝과 천장 색깔을 달리하고 또 헤드라이트는 다른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결과물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정말 그걸 원하세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오실 때는 원하는 거 다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조합해 나가는 과정들은 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섞일 수 있는 2가지의 스타일이 있고 절대로 섞이지 않는 스타일의 재료들과 색조합이라든가 구조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좀 신뢰를 하셔서 이번 프로젝트처럼 개성 있지만 각자의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 이런 톤 앤 매너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드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좀 더 낙엽이 예쁘게 빨갛게 물들어 나가는 그 시절이겠네요. 더 좋은 영상을 들고 그때 찾아뵙겠습니다.